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협상이 감정의 골만 깊어지며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돈과 조직이 없지 가오까지 없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면서 또한 마지노선입니다. 국민의당의 빠른 합당 결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가 뜨겁습니다. 일단 실무 협상은 지난주에 결렬됐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와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 내 휴가가 9일부터니까 그 전에 만나자. 최후 통첩을 날렸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의당의 답. 기분 나쁘다. 아니 우리가 돈과 조직이 없지 가오가 없냐. 왜 자꾸 자존심에 상처를 주냐. 왜 우습게 보냐. 진정 합당할 의지는 있는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어제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여기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 말이죠. 이 인터뷰를 듣고 이준석 대표가 반론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직접 만나보죠. 이준석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제 인터뷰를 듣고 좀 어떻게 답답하셨던 걸까요? 어떤 마음에 반론 인터뷰 신청하셨어요? 재미있게 봤습니다. 예, 재미있게 그러셨어요? 봤고 사실 이번에 그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를 보면 시작부터 애초에 안철수 대표가 선거 때 그 단일화 과정에서 다급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합당하겠다라고 먼저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로 몇 달간 협상이 지속되어 오는 것이고 지금 국민들이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당명 변경도 무리한 요구고 그리고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사실상 전혀 협상 과정에 그렇게 행동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당이 뭐 당협위원장 자리 29개의 자리와 네. 거기다 시도당 위원장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는 위원장 단위는 다 달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 그건 해결이 됐잖아요. 공동 당협위원장으로 심지어 그래서 하기로. 제가 저희 그 협상단이 네. 이거 받아줘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래도 합당은 중요하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받아줄 수 있는 건 받아줘라. 제가 이렇게 협상단에 지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협상이 가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게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협상이 종료된 뒤에는 아니 안철수 대표랑 그럼 다이렉트로 이야기해야겠다. 무슨 상황이냐. 도대체 안 대표께서 공개적으로 천명하신 것과 얘기가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단판 짓자라고 제안을 한 거다 그 말씀이시죠? 제가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3주째 계속 만납시다. 예, 이 얘기만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이것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합당하실 겁니까? 예습니까? 노입니까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국민의당에선 기분이 나쁘다는 말씀이에요. 감정이 상당히 상했다. 어느 부분이냐? 안 그래도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에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대표한테 담판을 제안하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불쑥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까지 마지노선이다. 나와라. 공개적으로 해버리니까 이거는 마치 갑질같이 느껴졌다. 이번 주에 안 대표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왜냐하면 끌려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핑계가 많으면 안 되는 게요. 제가 당대표 간 회담을 제안한 지가 3주째고요. 네. 예, 제가 이제 실질적인 물리적인 데드라인 그게 휴가 문제보다도요. 저희가 경선 버스를 제 일정에 출발시키려면은 합당은 최소 2, 3주 정도 필요합니다. 3주 전부터 단판 얘기하신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SNS에 갑자기 하신 게 아니고? 저희는 계속 요구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단판이라고 단판하는데 결정하는데 2주가 걸렸다는 것인지 3주가 걸렸다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왜냐 그 경선 버스를 출발시키려면 그때는 해야 되니까 이번 주를 협상 시한으로 제시하니까 내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니 무슨 배달 음식점입니까? 그냥 얘기하니까 아니 지금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 예스냐 노냐 했으면 우선 예스다 하면은 그다음부터 협상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희는요. 그 아까 말했던 안철수 대표가 소위 7월 21일 날 국민의힘이 합당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저희한테 떠넘기려고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당이 합당 의지가 없는 것인가? 이거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합당하실 겁니까 말 겁니까? 자, 그러면 지금 두 분의 말씀, 양쪽의 이야기를 제가 다 듣고 드는 생각이 자, 뭐 지분 싸움 아니야? 이랬는데 그거 해결됐다 그러고 당명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했는데 어제 이태규 사무총장이 당명은 뭐 포기하려면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남은 거는 감정의 상처? 자존심 상처? 오로지 그거 하나뿐인가? 아니면 진짜 본질적인 뭔가
다른 뭐라 그래야 돼? 의도라고 해야 돼요? 찐 본질의 갈등이 있는 것인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안철수 대표 측은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랑 김종인, 이준석류 상대할 때랑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종인, 이준석류는 그런 그 안철수 대표 측에 반복되는 협상 전술에 안 넘어갑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바른미래당도 같이 해보고 그 뒤로도 안철수 대표 측이랑 여러저러 얘기할 일이 있었지만은 네. 저쪽의 기본 협상 전략은요. 권은희 딴소리, 이태규 딴소리예요. 아, 그건 또 무슨 말씀? 저쪽은 항상 다른 얘기를 해요. 두 분이 권은희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방송 나가서 그렇고 권은희 의원 보세요. 당명 합상 필수라고 어제 가서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태규 의원은 당명이 꼭 필수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 끄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 협상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끌려다녔던 거와는 다르게 저희는 명확하게 요구 조건만 딱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가 잘 알잖아요. 안철수 대표 쪽은. 예? 그래서 아. 제가 딱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이유가 예스냐 노냐예요. 예. 그랬더니만 안철수 대표 쪽 말이 길어지죠. 안철수 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합당을 하기 싫고 플러스가 되는 합당이 싫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합당하는데 마이너스 되는 합당이라는 건 무슨 합당이고 플러스 되는 합당은 뭡니까? 이해를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용어를 만들고 권은희 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방송 나가지고 무슨 오픈 플랫폼을 만들면은 예, 하고 아니면 예, 아니다. 예. 이게요 예전에 제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나왔을 때 예. 무슨 뭐 역삼투합 AI 무슨 뭐 이런 거 막 그냥 공약이 있었죠. 키워드가 되는 것들 막 던지면서 하면은 사람들이 우와 이럴 줄 아는데 사람들이 아니 저기서 그게 왜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당 간에 합당하는데 오픈 플랫폼은 뭐고 마이너스가 되는 합당과 플러스가 되는 합당은 뭐고 이렇게 말 빙기 돌려고 하는 거 국민들이 이제 들으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무슨 의도인지.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국민의당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갈등이 안 풀리는 본질.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집권 플랜을 갖고 계세요. 그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나오시는 분들 허경영 씨 같은 분도 다 집권 플랜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을 장악해야지 하는 집권 플랜이 있거든요. 예. 저는 안 대표께서 뭐 본인의 나름 집권 플랜을 구사하시는 거는 저는 다 이해합니다. 사람이라면 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무슨 의도인지 잠깐 궁금하고 어제는 국민의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이면서 합당 실무를 담당했던 김윤 변호사가 네. 저한테 철부지 애송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말을 SNS에 썼습니다. 지난 밤에. 이제 제대로 신난 겁니다. 저기 이제 무슨 말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합당에 대한 의지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예스나 노냐 하면 또 노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뒤집었을 오명을 그건 감당하기 싫으니까 어디다가 지금 뒤집어 씌울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제3지대라고 하기에는 지금 사실은 꾸릴 만한 텐트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쭉 가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에 합당을 해서 같이 경선을 꾸려나갈 것이냐를 놓고 지금 안에서 결정을 못 내린 상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5만 가지 희한한 시나리오가 떠오르겠죠. 예를 들어 뭐 합당을 하는데 뭐 이준석과 합당하기 싫고 나중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서면은 단일화니 합당이니 하겠다 이런 건데 천만에요. 예. 뭐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게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나중에 가서 어차피 합당하려 그러면요. 네. 최고위 통과해야 되고 나중에 전국위원회 통과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어차피. 대선 후보 혼자 결정 못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시는 건 괜찮은데 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검토하셔야지 저희도 그냥 이해가 되는 건지 그냥 자기들 머릿속에서 어떻게든 이준석은 피해가자. 김종인은 피해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요.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에다 김종인까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까지 선대위원장 뭐 이런 걸로 합류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더 어려워질 거다? 지금 그분이 지금 쉬고 계시니까 지금 이런 거지요. 그분이 네. 지금 당에서 현직으로 계셨으면은 예. 더 난리 났을 겁니다. 예. 자, 그럼 최종 확인합니다. 단판의 마지노선은 뭐 여전히 이번 주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예스라는 의사만 정확히 하면 조금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예측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저는 합당하라 의지가 있었으면은 아니 이번 주에 하기 싫은 합당이 다음 주에 하고 싶어지는 것도 진짜 웃긴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저분들 또 논리적 모순인 거예요. 아니 감정의 골이 상처를 받으셨대잖아요. 저는 저분들 행태를 보면요, 제 톤을 낮출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기분 나쁜 이준석과 다음 주에 기분 나쁜 이준석이 다를 거라는 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저분들 입장에서. 아니 저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직접 말씀하시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권은희 의원 나와서 딴소리, 이태규 의원 나와서 딴소리, 뭐 무슨 개라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박지원 그 당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기반으로 정치도 하고 친박계는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 기반으로 정치하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살아있는 안철수 대표랑 그것도 멀쩡하게 밖에 계신 안철수 대표랑 소통이 안 되냐.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 진짜. 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까지 이게 답답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저는 진짜 이거는 안철수 대표께서 큰 결단 내려주시기만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 주 휴가냐 다음 주 휴가냐 휴가를 미루냐 이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번 주 지나면 협상 종료는 유효한 겁니까?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안 안 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때부터는 제가 지금은 적어도 제안하는 모양새잖아요. 네. 예스냐 노냐. 예. 그 다음부터는 아주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국민의당이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가 타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타시면 참 좋고요. 저희 뭐 버스 회사라는 게 승객 많으면 좋죠. 예, 그 1,250원 찍어주시면 고맙죠. 그런데 뭐 승객이 뭐 이렇게 뭐 말이 많아가지고 뭐 버스가 혁신하면 타겠다. 뭐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아니면 뭐 기분이 나쁘니까 버스 기사가 나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뭐 이런 것도 안 타겠다. 이래버리면요. 그냥 문 닫고 가는 거죠. 저는 뭐 그 버스 회사가 뭐 돈 더 벌면 좋은 거지. 꼭 그 요란한 승객들 태우고 가야 됩니까? 예. 오늘 국민의당 인터뷰에 대한 반론 인터뷰로 나오시긴 했지만 이왕 나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질문 드릴게요. 다른 질문. 이준석 대표께서 당대표실 산하 대선 후보 검증당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네. 보도가 어제 났어요. 근데 거기 지금 누구를 후보로 보고 계신가 했더니 김진태 전 의원을 단장으로 네. 쓰려고 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김진태 전 의원이라고 그러면은 윤석열 예비후보 인사청문회 때 저격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이거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를 좀 견제하려는 거 아니야? 이준석 대표가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제가 그 뭐 이간질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지적을 하면 제가 반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가 장제원 의원입니다. 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 낙마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장제원 의원이 예. 저쪽 캠프에 지금 상황실장 가 계십니다. 아주 완전히 오른손 되셨죠. 오른팔 되셨죠. 예, 뭐 그건 장제원 의원님이 당연히 뭐 대선 주자를 누구 돕는지는 크게 문제 없는 거고 예, 저는 예. 뭐 훌륭한 분을 모셨다 윤석열 총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을 경주하던 그런 시절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도 뭐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법사위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진태 의원을 저희가 발탁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검증위원회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법조인 경력이라든지 이런 수사 경력이 있으면 뭐 수사하겠다가 아니라 네네. 아무래도 그런 법률적인 관계를 판단하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좋은데 저희 당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현직에 계시죠. 그 뭐 유상범 의원도 계시고 네. 뭐 권성도 계신데 공교롭게 검사 출신 의원들이 거의 다 윤석열 총장의 캠프에 들어가 계시거나 아니면 굉장한 친소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게 덜한 전직으로 법조인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김진태 의원님이 언급이 되었고 저는 뭐 그래서 주광덕 의원님도 언급이 되었고 근데 주광덕 의원님은 또 마찬가지로 또 캠프 활동을 하실 그래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골랐습니다. 그나저나 윤석열 후보 요즘 뭐 술, 쩍벌 네. 이런 걸 뭐 화제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세간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의 제스처, 행동이라는 건 또 하나의 언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고려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술자리가 너무 많다. 뭐 자꾸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앉는다 이런 거. 저는 쩍벌은 이제 뉴스가 아니고요. 쩍벌이 만약에 개선되는 방향성이 생긴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뉴스로 삼을 겁니다. 야, 저게 참 고쳐지지 않는 건데 놓치게 노력하는구나. 오히려 좋게 그런 게 호재가 좋게 될 보일 거다. 호재로 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적응력이 누구보다 빠릅니다 지금. 그래요? 저희 당에 제가 지난번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예. 굉장히 정치적으로 능숙한 행보들을 보이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도 갈수록 언어가 이제 좀 정제되어가는 느낌도 있고 다만 지금은 뭐 예를 들어 본인이 어쨌든 인터뷰하는 과정 중에서 네. 정책적 소신을 밝히는 과정 중에서 정치적이지 못한 언어로 이제 약간 비판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부정식품, 뭐 페미니즘 발언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120시간도 그렇고 난리였어요. 불량식품이라는 단어는 보통 들어봤어도 네. 부정식품은 또 뭐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맞아요. 의도를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저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윤 총장 측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좀 적응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그 윤석열 후보 술 지적은 민주당에서 먼저 나온 건데 지금 민주당이 음주 폭탄을 맞는 상황이 돼버렸더라고요. 아니 제가 뭐 박진영 그 부대변인은 모르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고 제가 정말 미안한 게 어제는 저는 비단 주머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당에 대한 이제 우리 당 대선주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은 최소한의 방어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가 저는 뭐 길게 오히려 이렇게 주저주저 당 대표 하는 건 그런 것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술꾼 이런 얘기 나오길래 윤석열 술꾼 이런 얘기. 저는 방어적 의미에서 그렇다고 뭐 윤석열 후보가 무슨 음주운전이라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게 제가 어제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제 그 가끔가다 이제 우리가 코미디 영화 이런 거 보면은 그 방패에다 총 쏴가지고 본인이 유탄을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브라늄 방패 제가 그 캡틴 아메리카 방패 이런 걸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냥 방패만 들었을 뿐인데 상대가 유탄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거의 뭐 장난 아닌 것 같은데 그 음주운전 파동 좀 잘 정리됐으면 좋겠고 그거 하다 보니까 음주운전 150만 원이면은 진짜 그거는 한 번 걸린 게 아니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와가지고 뭐 그런 의심이 그 후보들 사이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그 정도까지 예상하고 제가 방패를 들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이거는 그 저도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박진영 대표님한테 미안하고 선거 때 을에 있는 그런 양념 같은 일이니까. 여기까지 오늘 반론 인터뷰로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